문자 메시지 파동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적 입장을 낸 분 중 하나죠.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면서요? 거의 못 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저는 정말로 대통령을 믿었거든요. 그 믿었다라는 것이 그 경선 과정에서 대표와 앙금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두 번의 선거를 승리를 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를 했고요. 예. 또 저희가 이 당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젊은 세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직접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분명히 이 민주화 세대란 한 세대를 거쳐서 건너뛰고 결합을 해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맞지만 충분히 중재 가능성을 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쌓아왔던 그런 세계관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게 지친다라고 표현했던 이유였습니다. 대변인께서 이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청년 보좌역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었죠. 그 당시 이제 아빠 미소로 대변인께서 말씀을 어떤 쓴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는 그 눈빛에 감동했었다는 글도 쓰셨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그런 믿음이 좀 흔들렸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까? 제가 판단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이 두 분 간의 그런 앙금이 깊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질문 같이 해주시죠. 그 대통령이 그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의 강성들이 그 당내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낼 때 썼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걸 대통령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의 화법이나 어떤 뭐 여론 대응 방식이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가 이 내부적으로 향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저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이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할 수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20대 젊은 남자로서 이제 홀로 여러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 좀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 차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 소위 갑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제가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젊은 세대가 어떤 당을 향해서 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내는 그런 몸부림을 좀 이런 표현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대표 대행 지금 사과를 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 같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궁금한 것은 그나마 지금 당내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권성동 이 대표 대행이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권성동 대표 이번 사과 해명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냐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윤핵관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이어졌고 이래서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만 나오다가 이번 이 파동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좀 파악된 거 아니냐, 좀 확실해진 거 아니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확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뭔가 이 대통령이 대표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가시적으로 확인했다라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얀 도화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선 때, 대선 때부터요. 실제로 그 도화지에 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청년들이 새로운 색깔을 칠했을 때
훨씬 다른 색을 보여주셨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인수위를 거쳐서 현재 용산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좀 대통령께 그 기존의 색을 지우고 또 다른 색을 칠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좀 이런 분들을 다시 멀리 하셔야 저희가 이 지금의 이런 실수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대통령이 누구를 멀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누군가를 거죠? 특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그 어떤 제가 앞서서 이 내부 총질이란 표현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좀 청년들을 좀 열악한 환경에서 대표하고자 하는 입장의 그런 메시지들을 좀 내부 총질이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이제 대통령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을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자 밑에 이제 쓰다만 글자가 저 눈에 딱 띄거든요.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네네네. 그 맥락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천에도 2030 끌어들이는데 아무 지장 없다. 우리한테 대안이 있다. 그게 바로 강기훈이다. 네네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그 강기훈이라는 사람 제가 좀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네. 좀 끔찍할 정도거든요. 그 사고 방식이. 예. 그러니까 대변인 아세요, 그분?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알지는 못하고요. 예. 저도 이제 기사 보도를 통해서 이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었는지와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양극단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원내대표실 이제 그 인근에서 또 그 소위 신남성연대 그런 조직들과 어떤 메시지 교류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식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남성연대요? 신남성연대와 원내대표실 간에 그러니까 하신 원내대표실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그런 교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과거 선대위 운영 방식과 저희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안고 가고 마치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이준석 대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당내에 퍼지는 것이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끔 또 그런 경향들을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판을 했는데 이분을 딱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바꿀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단골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지금 속으로 말하면 그 네오나치들인데 거의.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신남성연대라고 하면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이수정 교수 영입할 때 그 당사 앞에서 반대 시위했던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주 활동을 하시는 건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그 원내대표실과 약간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것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공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단체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갈구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정황에서 저는 당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당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또 외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소위 극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 당이 경도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 했었습니다. 강기훈이라는 분, 이분도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 그 부분은 이제 홍보수석이 오늘 한 말을 보면 강기훈 씨가 자유의 새벽당에서 그러니까 연관됐던 건 사실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제 궁금증은 지금 강기훈 씨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다른 극우 유튜버인 안정권 씨의 누나 같은 경우도 지금 청와대 행정 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최근에 나왔고,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대변인님 포함해서 청년 보좌역들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정부 구성에서 좀 배제가 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런 관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있는 입장분들은 대통령실로 잘 못 들어간 상태로 저희들이 보면 맞는 겁니까? 제가 그걸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 안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 다만 이 지점에서 좀 제가 좀 당정에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요. 2030 세대와 기성 세대의 니즈가 많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젊은 세대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사실이고 저는 그게 누군가 개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게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고 세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니즈가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지점이 저는 이 단순하게 젠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당의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쓴소리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개혁적으로 바꿔나가길 바라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에게서 발견되는 게 그런 모습이고. 네, 대변인님 오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양두구육 언급을 하고 전혀 오해의 소지 없이 잘 이해하고 있다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저는 원론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이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또 이게 갈등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 수습은 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권성동 대표 대행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또 과격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직무대행이 사퇴한다라고 해서 이게 대안이 없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체제 안에서 수습점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지금 근데 어떤 이준석 대표와 이 기성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제가 어제 회의감을 느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당이 어느 순간부터 이 남성과 여성 혹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저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입장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죠.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고 어쨌거나 당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 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